아라비안 나이트.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의좋은 형제가 등장하는 이야기로 행복한 결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어서 차랄 임금님이 밤새워 즐겁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신랑 신부는 어떤 사람들일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행복한 결혼. 아주 먼 옛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어진 임금님과 지혜가 많은 늙은 대신이 있었다. 대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의 이름은 셈이고 동생의 이름은 누아라고 했다. 동생인 누아는 형 셈보다 훨씬 재주가 많고 이집트 전체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누아를 만나려고 멀리 외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아버지인 대신은 두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보고 안심하고 세상을 떠났다. 앞으로 너희 형제는 의좋게 힘을 합쳐서 아버지가 맡은 대신직을 맡아다오. 어진 임금님은 대신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였다. 형 셈과 동생 누아는 한 주일씩 교대로 대신직을 맡아보았다. 서로 힘을 합해 의논을 하였으며 남달리 사이가 좋았다. 어느 날 밤에 두 형제는 여느 때와 같이 긴 의자에 걸터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형님, 누아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는 한날 한시에 색시를 맞읍시다. 응, 그러지. 또 색시를 맞으면 같은 날에 아기를 낳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런데 형님은 딸아이를 저는 사내아이를 각각 낳는 게 좋겠어요. 그건 왜 그렇지? 아들을 잘 기르면 멋진 사나이가 되죠. 그리고 딸을 잘 기르면 훌륭한 색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 훌륭하게 자란 내 딸과 멋진 사나이가 된 내 아들을 결혼시키겠다 이 말이지? 하고 셈이 웃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님, 딸이 시집 올 때 돈을 얼마나 들이면 되겠어요? 글쎄, 셈은 잠깐 생각에 잠기었다. 우선 금화 3,000냥, 포도밭 쇠마지기 이 정도로 양보해 두지. 그건 너무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내요? 내지 못하면 내 딸을 줄 수 없어. 줄 수 없다니요. 그렇지, 내 딸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가치가 있다니요. 그럼 제 아들은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 아들이 훨씬 가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형님의 딸을 얻지 않겠어요. 흥, 나야말로 귀한 딸을 줄 것 같아? 딸의 몸무게만큼의 금화를 준다고 해도 내 아들의 색시로는 절대 주지 않겠어. 결국 입씨름이 벌어지고 말았다. 두 사람 모두 잔뜩 화가 나서 그날 밤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 형 셈은 임금님한테 불려갔다. 내가 얼마 동안 여행을 다녀와야겠다. 너는 나를 따르거라. 그리고 동생 누아에게는 내가 없는 동안 할 일을 대신 보게 일러라. 이리하여 셈은 임금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어 누아와 말다툼을 하다 만체로 떠나고 말았다. 형 셈이 임금님과 함께 떠나고 나자 동생 누아는 투덜대고 있었다. 나를 따돌리다니 누가 집을 지켜줄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는 누아는 보석을 촘촘히 박은 말 한 장을 꺼내와서 안장 자루에 금화를 하나 가득 채워 넣었다. 그것을 들고 마구간에 가더니 제일 좋은 말의 안장을 얹고는 훌쩍 올라탔다. 얘들아, 누아가 큰 소리로 그러자 너댓 명의 그의 부하가 달려왔다. 모두들 듣거라. 나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오겠다. 혼자서 여행을 떠나 실컷 놀다 오겠어. 만약 그동안에 임금님과 형님이 돌아와서 어디로 갔느냐고 물으시면 카류브 쪽으로 갔다고만 말해 두어라. 누아는 이렇게 말하고 말등에 앉아 콧노래를 읊조리며 여행길에 나섰다. 여행길을 나서면 길동무가 생긴다. 한 곳에 눌러 있으면 재미있는 일을 만날 수가 없어. 강을 눌러서 물이 맑아지고 시위를 벗어난 화살은 높은 하늘로. 여행은 멋있어라 혼자의 여행. 그다지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누아는 흥겨운 듯이 계속 노래를 부르며 말을 몰고 갔다.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비르베이스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말을 쉬게 하고 물을 먹인 다음 자기도 쉬면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여행을 계속하여 이튿날에는 예루살렘의 수도에 도착했다. 예루살렘에서 아레포 마을을 거쳐 여러 날 여행을 계속한 후 엘바스라 시에 이르렀다.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누아는 말을 여인숙 앞에 세워놓고 안장을 풀고는 여인숙 사람에게 말을 끌게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여인숙 앞에는 예루살렘 임금님을 섬기는 대신의 집이 있었는데 대신은 창문에 기대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니, 지금 저 여인숙에 도착한 사나이는 차림새가 훌륭하고 말도 멋있군. 특히 말의 안장이 대단한데. 한번 여인숙까지 가보자. 대신은 말을 타고 여인숙까지 왔다. 문지기, 조금 전에 여기에 온 젊은 사나이는 어디서 온 누구시더냐? 대신이 문지기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신 뉘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젊은이이십니다. 분명히 신분이 높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요. 그래, 좀 만나게 해주게. 이렇게 하여 대신은 누아와 만났다. 누아는 대신에게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이유를 말했다. 오, 그래요. 그만한 신분이고 그런 이유라면 우리 집에 가는 것이 좋겠소. 대신은 누아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대신은 누아를 훌륭한 방에서 쉬게 하고는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에게는 아들이 없소. 그러니 내 사위가 되어주지 않겠소. 만일 그렇게 해준다면 서울의 임금님을 찾아뵙고 이 젊은이는 저희 형님의 아들이라고 여쭈어도 돼요.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대신 자리를 당신이 하고 나는 좀 편하게 지낼까 생각 중인데 어떻소? 누아는 얼마 동안 생각하고 나서 사위가 되기로 승낙했다. 대신은 굉장히 기뻐하며 곧 결혼식 준비를 시켰다. 그리고 잔칫날에는 임금님을 비롯하여 신분이 높은 벼슬아치들과 돈이 많은 상인들이 초대받았다. 대신은 누아를 데리고 임금님 앞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저에게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대신을 지내시고 있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형님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여기 있는 젊은이가 작은 아들 누아이옵니다. 제 딸의 신랑으로 형님이 이 누아를 내게 보내주셨사옵니다. 그거 참 축하할 일이로군. 축하하네. 축하해. 이리하여 누아는 대신에 외동딸과 결혼을 했다. 한편 누아의 형 셈은 임금님을 따라 여행을 마치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누아님은 멋진 안장을 말에 얹고 사흘쯤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시고서 카리브 쪽으로 떠났습니다. 웬일인지 화가 잔뜩 난 표정을 짓고 계셨는데 그대로 떠나셔서 아직껏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셈에게 이야기했다. 그랬었나? 누아에게 미안한 짓을 했구나. 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딸아이의 일로 시시한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누아가 화가 나서 집을 비웠구나. 누아를 찾아서 사과해야지. 셈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먼 데까지 누아를 찾으러 보냈다. 하지만 누아가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누아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임금님이 셈에게 말했다. 그것보다도 당신은 신부를 얻는 게 좋겠어. 이리하여 셈은 장사꾼의 딸과 결혼을 했다. 바로 그 결혼식 날이 누아의 결혼식과 똑같았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로부터 2년쯤 지난 같은 달 같은 날에 셈과 누아의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 더구나 셈은 딸을, 누아는 아들을 낳았다. 정말로 두 사람이 전에 이야기한 대로 되었다. 누아는 바스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누아를 사위로 맞은 대신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누아의 아내는 귀여운 아들을 낳았다. 아들은
핫산이라는 이름으로 무럭무럭 자랐다. 세월이 흘러 핫산은 어느덧 젊었을 때의 누아를 빼다 박은 듯한 훌륭하고 멋진 젊은이가 되었다. 어린이가 장성하면 부모는 늙는 법이다. 이제 누아는 나이가 들어 내 아들 핫산아, 누아는 핫산을 곁에 불러놓고 자기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에게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셈이라는 형님이 한 분 계시다. 그 형님과 나는 하찮은 말다툼 끝에 집을 떠나 이엘바스라에 왔단다. 그 뒤의 일은 내 어머니가 아마 너에게 들려주었을 것이다. 지금 여기 편지가 있다. 아주 옛날의 내 일을 자세하게 이 편지에 적었다.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 소중하게 간직해 두어라. 만약 앞으로 너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서 나의 형님, 그러니까 너에게는 큰아버지 되시는 셈에게 이 편지를 보여드려라. 이런 말을 아들 핫산에게 남기고 누아는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버지를 여인 핫산은 너무나 슬퍼서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냈다. 거의 2달 동안이나 줄곧 울면서 지내며 집 밖에 나오지를 않았다. 임금님이 불러도 궁전으로 가려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으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났다. 핫산 같은 사나이는 누아의 벼슬을 맡을 수 없어. 대신을 그만두게 하고 저택도 빼앗고 이 도시에서 쫓아내어 버리도록 하라. 울기만 하고 있던 핫산도 사정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아버지한테서 받은 편지를 머리에 두른 터번 속에 감추고는 돈도 한 푼 갖지 않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핫산은 도시를 벗어나 묘지까지 와서는 지쳐서 묘석 위에서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핫산을 살짝 안아 일으켰다. 핫산, 저하고 같이 가요. 그렇게 말하고는 핫산을 안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을 날고 있던 다른 선녀가 핫산을 데리고 온 선녀 곁으로 날아왔다. 참, 멋진 젊은이로군. 이 젊은이는 어디서 왔지? 선녀가 핫산을 안고 있는 선녀에게 물었다. 엘바스라시 밖의 묘지에서. 아니, 참 이상도 하지. 나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이 젊은이와 똑같이 생긴 젊은 아가씨를 보았어. 이렇게 말하고는 그 선녀는 아름다운 아가씨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본 아름다운 아가씨는 임금님을 섬기는 셈이라는 대신의 딸로서 이름은 시테 르호순이라고 하는 것 같아. 너무도 예쁘고 귀여워서 임금님이 왕비로 삼겠다고 대신에게 말했대. 그러나 대신은 한마디로 거절했다더군. 왜 거절했을까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 아가씨가 태어나기 전에 신랑감이 정해졌다고 대신이 말했다나 봐. 임금님은 화가 나셨겠네. 화가 잔뜩 나서 대신의 딸을 신분이 천하고 가장 보기 흉한 놈과 결혼시켜버리겠다고 말했다나 봐. 그래서? 곱사등인 마구간직이 사나이를 택해서 대신의 딸 시태 아가씨와 결혼시키기로 결정이 된 모양이야.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핫산을 데리고 있는 선녀가 말했다. 예쁘고 귀여운 시태 아가씨의 신랑감은 이 젊은이처럼 멋지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이 젊은이를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까지 데려가서 시태 아가씨와 만나게 해주자. 그러면 이 젊은이가 신랑이 될 것임에 틀림없지 않아. 두 선녀는 잠들어 있는 핫산을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까지 데려갔다. 두 선녀와 핫산이 카이로에 닿은 것은 한밤중이었다. 마침 그날 밤 대신의 저택에서는 시태 아가씨와 곱사등이인 마구간직이 사나이와의 결혼식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시태 아가씨가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곱사등이 마구간직이는 시태 아가씨가 준비하고 있는 방의 창 밑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다. 선녀는 쥐로 변하더니 그 쥐는 점점 커져서 고양이로 변했다. 이게 뭐야?
마구간지기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고양이가 점점 더 커졌다. 고양이가 금방 개로 변했어. 마구간지기가 놀라는 사이에 개가 자꾸 커지더니 당나귀로 변해서 흐응흐응 하고 울었다. 곱사등이 마구간지기는 머리를 땅에 대고 물구나무를 썼다. 이 소동 때문에 대신은 샘과 시태 아가씨 그리고 신하와 하인들이 손에 등불을 들고 뜰로 뛰어나왔다. 거기에는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젊은이가 혼자 서 있었다. 자네는 누군가? 샘이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임금님을 모시던 대신 누아의 아들 핫산이옵니다. 뭐, 누아라고? 나는 그 누아의 형쌤이다. 그러시다면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핫산은 머리에 두른 터번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게 웬일이냐? 이것은 틀림없는 누아의 글씨다. 샘은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그랬었구나. 샘은 매우 기뻐했다. 시태야, 이리 오너라. 이 사람이 내 신랑이란다. 샘은 시태와 핫산을 나란히 세웠다. 전가를 받고 얼마 후에 임금님이 손님으로 초대되어 왔다. 이야기를 대강 들은 임금님은 화를 내었던 것을 샘에게 사과했다. 이렇게 하여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난 아름다운 청년과 예쁘고 귀여운 아가씨는 결혼을 했다. 샘의 딸 시태 아가씨 축하하네. 누아의 아들 핫산 결혼을 축하하네. 임금님이 이 젊고 아름다운 두 사람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한 핫산과 시태는 매우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도록 부유하게 잘 살았다.